네, 안녕하십니까. 저 디지털 편집국 사회부 기동팀의 박성호 기자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팀 최효정 기자입니다. 기동팀 권오은입니다. 예, 저희가 모인 이유는 아주 긴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긴급하게 라이브 방송 하느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준영 승리 버닝썬 사태. 그 포털 검색어에서 계속 1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맞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보셨어요? 뭐 계속 보고 있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서 무조건 한번 라이브를 해야 된다. 총 결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뭉쳤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에 프로 잡담러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 사회부 기동팀원들과 같이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동팀을 좀 소개해 주세요. 간략하게. 기동팀은 사건, 사고가 나면 네.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는 네. 그런 부서입니다. 사건 현장. 뭐 네. 사건이라면은 뭐 살인. 뭐 살인 현장부터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뭐 방화, 뭐 사기. 뭐 네. 어떤 현장이든 저희 마약. 네, 보도 가치가 네. 있다면 네. 달려갑니다. 아 예. 그러면은 뭐 24시간 뭐 풀로 일하시는 분들. 예, 그렇게 저희-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저도 같이 24시간 풀로 일합니다. 아, 어쨌든 저 지금 정준영 씨가 굉장히 핫해요. 네이버 검색어 뭐 1위고 그다음에 뭐 다음 뭐 하여튼 포털 사이트 검색어가 막 다 올라와요. 그리고 1위뿐만 아니라 2위, 3위, 뭐 4위 이런 것도 다 정준영 씨 관련된 검색어예요. 그래서 왜 정준영 씨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정준영 씨가 슈퍼스타 K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정준영 씨가 뜨겁죠? 뭐 정준영 씨한테 지금 혐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성관계 동영상을 이제 상대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을 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카톡방 등으로 그 영상을 유포했다. 네. 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어제부로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됐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저게 공항이죠 어제. 네, 맞습니다. 어제 정준영 씨가 5시 30분에 저 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입국 그 현장에 기자가 한 200명, 200 맞나요? 예, 200명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몰렸는데 저 몰린 기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잡다가 지금 저런 표정이 나왔어요. 저 사진 좀 다시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랄까 이 기자 몰리면서 깍 이런 표정인데 이런 표정에서 익혀지는 게 저 무슨 이런 네티즌들이 또 댓글을 달았다면서요? 네, 굉장히 이제 촌철 살인의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저 사진을 보고 네. 이제 정준영 봐라. 너가 저렇게 강제로 찍혀보니 네. 너의 기분은 어떻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정준영 씨. 그렇죠. 네. 맨날 저 자기가 찍다가 자기가 찍혀봤으니까 얼마나 되게 사실 쪽팔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정준영 씨도 이제 좀 뭔가 반성을 해야겠죠. 근데 어제 뭐랄까 공항에 들어오는 저는 입국 현장 자체가 뭔가 이 사람이 좀 진심으로 좀 뉘우치는 게 있나 이런 거는 약간 그러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왜냐면 뭐 모자를 푹 눌렀었지 기자들 보자마자 그냥 거의 경보 수준으로 갔지. 네. 뭐 아무 말도 안 하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정준영 씨가 도착해서 이제 출국장에 나서서 네.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웅얼거리듯이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현장에 나갔던 저희 기자들은 들리지 않을 정도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준영 씨가 그대로 바로 이 출국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프레스 선이 무너졌고 네. 또 정준영 씨는 모자를 눌러 쓴 채 이제 사진을 찍히지 않으려고 네. 영상을 찍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 아까 전처럼 그 장면이 나오는 계기가 되는데 네. 이제 가드들이 네. 막 취재진들을 밀치기 시작하니까 네. 아예 이제 취재진이 모자를 벗긴 거죠. 그게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정보 보고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게 취재 현장에서 나온 이제 얘기들을 이제 취합해서 정보 보고라는 게 있는데 정보 보고가 올라왔어요. 인천공항 어제 정준영 귀국 장소에 의인이 나타났다고. 맞습니다. 그 뭔 네. 얘기예요? 그게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 갈색남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제 갈색 옷을 입은 취재진으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 정준영의 가드들이 이제 계속 이제 취재 행위를 방해하니까 아예 이제 모자를 벗기는 과정에서 이제 그래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의인이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정준영 씨가 그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게 법적으로 어디가 문제인 건지 좀 궁금한 게 일단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은 불법인가요? 무조건 이제 불법은 아니고 만약에 상대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했다면 네. 불법이 아니지만 네.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찍었으면 찍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면은 그건 불법이 아닌데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찍었으면 불법이다. 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신체 부위를 네네. 찍는다면 그러니까 성관계 동영상뿐만 아니라 그런 뭐랄까 그렇죠. 신체 부위 어딘가를 찍는 것도 무조건 불법이죠. 그러면 그거를 유통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겠네요. 네, 유포는 무조건 불법이고 뭐 상대의 동의가 있다면 뭐 하겠지만 과연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들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막 이런 인터넷에 올리거나 뭐 이런 건데 만약에 내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연하게 뭔가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봐라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준영 씨는 카카오톡 내용이 지금 뭐 경찰 수사 중이지만 경찰 측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조작된 게 아니라는 그 지금 그 수사 중인 네.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뭐 사실상 중죄죠. 저희가 그러니까 경쟁심. 이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빼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준영 씨가 결국 말없이 이제 공항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그런 이슈들을 다 처리하고 갔는데 새벽에 무슨 일이 또 터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준영 씨가 이제 은퇴를 선언을 하고 네. 피해자들한테 모든 혐의를 자기가 인정을 하고 사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아서 메이커즈 엔터테인먼트 정준영 씨의 소속사도 네. 계약을 해지했다, 종료했다 이런 네. 식으로 발표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준영 씨 약간 사과를 보면은 저에 관하여 거론되는 내용들과 관하여 모든 죄를 인정한다.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다.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 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흉측한 진실을 맞이하게 되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분들과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들께 무릎 꿇어 사죄드립니다. 라고 적었어요. 근데 아직 뭐 무릎 꿇은 모습은 못 봤죠.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근데 소속사가 계약을 해지한다면은 그러니까 종료와 해지는 다른 말이에요. 종료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하는데 해지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지금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그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게 뭐 연예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정준영 씨가 받은 돈이 계약 당시에 뭐 3억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통상적으로 업계에서 그 이제 정준영 씨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2배 정도로 물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그거는 뭐 일단 이 이슈가 끝나고 난 뒤에 네, 뭔가 네, 지금 저희가 큰 계속 하고 그다음에 정준영 씨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몰카 이게 나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 2016년에도 정준영 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특정돼서 촬영한 뒤에 그거를 촬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발이 돼서 여자친구분이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뭐 당시에 고소를 했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준영 씨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이제 뭐 사과도 하고 했는데 어쨌건 정준영 씨는 그 촬영 자체가 자기는 이제 동의했다고 생각을 했고 뭐 장난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경찰은 어쨌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그 어떤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핸드폰을 이제 뭐 정준영 씨가 맡겼다, 뭐 잃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서 이제 못 찾았고 결국 이게 무혐의로 종결이 됐죠. 그리고 유사한 건으로 다시 한번 그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내사 단계에서 이것도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또 그것도 무혐의로 종결.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이상해요.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그게 무혐의 났다는 것도 좀 저는 이상해요. 왜냐면 지금 사실 막 그 오늘 안 그래도 저 경찰 쪽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은 지금 이 경찰 유착설까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누굴 어디를 믿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조금 그런 거는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정준영 씨가 2006년에 결국 무혐의를 받고 원래 1박 2일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하차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그렇죠. 네, 그래서 방송가에 대한 비난이 좀 있죠. 왜 저런 사람을 계속 썼나. 그리고 정준영 씨가 그때 문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번에 문제가 밝혀지고 또 이번에 연예 매체에서 정준영 씨가 당시 기자회견을 가기 전에 내가 가서 이제 미안한 척하고 올게라는 식으로 지인하고 통화를 했다. 맞아요. 이런 저도 보도까지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는 정준영 씨가 그때 2016년 당시에 정말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봤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딱 기자회견에서 이러고 또 이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죄송하다고 했는데 근데 그 연예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 죄송하다는 그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인과 통화하면서 미안한 척 하고 올게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건 정말 문제네요. 그리고 지금 정준영 씨가 밝힌 그런 입장문이나 모든 사과들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이건 신뢰도가 확 깨지는. 그래서 근데 정준영 씨가 저는 뭐 이렇게 엄청난 톱스타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뭐 많이 보질 못해서. 그래서 정준영 씨는 뭐 어떤 분이에요? 이 정준영은 그 얼짱으로 원래 유명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 모델로 피팅 모델. 네,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인지도를 쌓게 된 거는 처음에 이제 케이블 방송 중에 얼짱 시대라고 네. 얼짱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알죠. 출연을 했다가 대중한테 엄청 이렇게 유명세를 얻게 된 계기는 슈퍼스타 K4에서 출연을 해서 준준 우승을 하셨어요. 했어요, 걔가. 정준영이. 3위? 네. 그때 이제 우승한 사람은 로이킴이고. 아니 근데 정준영 씨는 사실상 저는 슈퍼스타 K에서 우승했다는 기억으로 있는데 그만큼 각인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워낙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많이 내비쳐서 그런. 그러니까 정준영 씨가 또 가수처럼 음악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저 게임단에서 프로 게이머도 하고. 그렇죠. 그때 먼지가 되어를 불렀는데 로이킴이랑 같이 그래서 이제 먼지가 다 됐다는. 지금 이게 지금 웃기려고 하시는 얘기. 대본에 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 정준영 씨가 먼지가 되어 이게 근데 진짜 먼지가 됐다는. 네,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정준영 씨,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취재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사건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정준영 씨의 그 카카오톡 관련된 거 지금 현재 카카오톡 관련된 게 누군가 저 일부러 흘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준영 씨의 그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가장 득을 볼 사람이 누구냐? 뭐 득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승리 씨가 그 얼마 전에 경찰 소환 조사도 받고 사과문도 발표하고 하면서 그 국민 역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가 국민 역적이 됐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역적이 한 명 더 추가됐어요. 정준영 씨가.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부담감은 좀 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음모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경찰 분들도 이제 수사 당사자들도 굉장히 이제 이 문제가 막 맥락이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승리가 내일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승리 씨가 오늘 마음이 편한 상태, 뭐 아니면 내가 좀 국민 역적을 벗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첫 조사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번 조사 때는 어찌됐건 피내사자, 그러니까 뭐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인 신분이었고 자기가 이제 직접 자진 출석을 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피의자로 어찌됐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정식 수사 후에 이제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보면은 약간의 이번 사건의 그런 수사의 진척에 있어서 약간 신뢰도가 조금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경찰청에서 그 경찰청장이 그 긴급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간담회를 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일련의 그런 경찰에 대한 불신과 수사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밝힌 건데 실제 그 카톡방에서 경찰과 관련된 그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경찰청장, 그러니까 민감로 경찰청장께서 저 2016년 승리 등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 봐준다 했다. 이런 말을 그 단톡방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총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경찰청장이 맞는 말이지 총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총장은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건가? 왜냐면 경찰청장은 있지만 총장은 검찰총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다르고 아다르지만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승리, 정준영하고 등 그 연예인과 기획사 멤버 등 8명이 있는 그 단톡방 그리고 정준영과 승리가 참여했던 여러 단톡방에서 경찰의 고위 관계자 멘트들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 권익위의 그 카톡 내용을 제보한 우리 변호사님, 그쵸. 그 변호사님이 오늘 그 라디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승리와 애들 그 카톡방에서 나온 총장이 과연 경찰청장일까요? 검찰총장일까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늘 오전에 CBS와의 인터뷰에서 방정현 변호사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는 경찰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지금 나오는 뭐 일부 보도나 또 이야기 중에는 실제로 어떤 음주 운전 사건을 좀 네. 무마해달라고 네. 뭐 청탁했다. 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네. 뭐 다른 분이죠 이분은 청탁했다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네. 굉장히 또 더 점점 커지는 네.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그 뭐랄까 민감하고 심각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경찰의 유착이 우리가 생각했던 뭐 지구대 그냥 일반 그러니까 지구대 차원의 유착일 수 있고 경찰서의 유착일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청장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 2016년 당시에는 저희가 경찰청장은 강식명 청장이거든요. 그런데 강식명 청장이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강식명 청장의 입장은 뭐냐? 접촉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른다. 그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서 나온 경찰청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이런 걸 썼는데도 네티즌들이 그러면 꼭 밝혀달라. 경찰청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그리고 경찰 내 고위직이든 누구든 이 유착관계를 끌어달라. 유착관계 고리를 찾아달라. 끊어달라. 이런 보도들이, 그러니까 댓글들이 많은데 실제로 진짜 거의 대부분의 댓글들이 유착관계를 알아달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얼마나 더럽냐. 뒤 봐주던 사람들도 경찰이나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경찰이 나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죠. 뭐 버닝썬 클럽과 또 이제 경찰 간에서 그 중간에서 이제 유착 고리,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브로커 역할을 하던 강모 씨,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게 앞서서는 이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이제 거절이 됐던 게 이제 다 어쨌건 청구가 됐고요. 또 경찰이 이제 내사에 착수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닝썬 클럽을 이제 현직 경찰관이 자기 나 경찰 신분증 딱 보여주고 예약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편의를 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이 해당 경찰은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버닝썬 클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뭐 다른 강남의 클럽 또 다른 경찰들 사이에서 있다. 네. 이런 첩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경찰분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일부의 그런 의혹이나 혐의가 있는 경찰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빨리 좀 털고 또 그리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아마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실 저는 이번 그 사건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작년 7월에 좀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거는 지금 뭐 보도가 나왔지만 미성년자가 출입했다. 그리고 버닝썬에서 그 돈을 잘 쓰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주고 술을 먹게 해줬다. 이런 보도가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터졌는데 사실 작년 7월에 제가 그거를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맞아요. 특히 5번이나. 그래서 그거 한번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네. 소리도. 7월 7일 새벽에 이제 그 리츠카트 호텔 지하에 이제 클럽이 있는데요. 이제 한 남자가 이제 술을 2천만 원치 먹고 카드를 결제했는데 그게 이제 도난 카드로 신고가 돼서 역삼지구대에서 출동을 했다. 토요일 날이요? 네, 토요일. 제 기억에 그런 신고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들은 얘기라서요. 저희가 토요일 날 근무했으니까 그 정도 2천만 원 이런 거는 제가 알죠. 리츠카트 호텔 지하 클럽에서도 신고가 접수된 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없는데. 혹시 그 호텔 그 클럽에서 미성년자 뭐 술 먹는 걸로 이렇게 걸린 것도 없나요? 없어요. 없죠. 제가 거기 미성년자 못 들어가요. 도난 카드로 이제 이게 나와서 그래서 그 지구대에서 이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미성년자로 밝혀졌다고. 좀 비춰보는데 2천만 원이 뭐 액수가 커서 이만한 기억할 건데. 네,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버닝썬 관할의 지구대를 가서도 물어를 보고 그리고 강남경찰서에 가서도 물어봤는데 전부 뭐 모른다, 아니다, 없었다, 신고조차 없었다. 그쵸. 그리고 거기 미성년자 못 들어간다.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완강한 그런 아니라는 얘기에 그때 제가 뭐 아닌가 보다라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 이슈가 터지는 거 보면서 진짜 이 땅을 치고 후회했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때 그 제가 너무 취재에 빠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봤는데 옆에 이렇게 막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 느낌은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쵸. 그래서 김상교 씨의 그러니까 그 버닝썬 사건, 그러니까 정준영 씨 사건의 결국 시작은 버닝썬 사태. 맞죠. 버닝썬 사태가 저희는 총 단계별로 좀 이게 바뀌는데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한 5라운드다. 이제 5라운드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1라운드는 이제 김상규 씨가 지난해 12월 버닝썬에서 이제 클럽 가드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후에 이제 신고로 출동한 역삼 지구대 사람들한테도 추가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제 폭로가 나오면서 이제 불거졌고 네. 근데 이제 당시 김상규 씨는 성추행 당하는 여성을 내가 이제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클럽 측에서는 아니다. 김상규 씨가 성추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죠. 네. 그리고 실제로 김상규 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 2명이 나서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태가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지는 게 이 신고한 2사람 중에 한 명이 네. 이제 흔히 말해서 애나라고 불리는 애나. 클럽 MD였고 애나는 그러니까는 클럽의 직원이었고 그쵸. 그다음에 또 애나는 지금 현재 마약 투약과 마약 유통 혐의를 받아서 경찰 조사 중이고 그쵸.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신고를 했다는 사람이 직원이니까 이게 진술에 약간 신뢰성이 나는 좀 왜냐면 또 이제 김상교 씨가 주장을 했던 게 본인은 약물에 취한 것 같은 여성을 구하려고 이제 하던 중에 그 클럽 직원들이 본인을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 고소인이 애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그게 보면은 그 경찰도 또 나중에 애나가 그 애나인지 몰랐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역삼지구대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 또 노출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 동영상이 약간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경찰이 뭐 또 때리는 거 없고 수갑도 채우고 그 김상규 씨 어머니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사건이 잠잠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요, 사건이. 이제 지금 김상규 씨의 폭행은 1라운드였고 2라운드는 이제 크게 이제 마약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뽕 앤 마약. 그러니까는 김상규 씨가 이제 클럽 버닝썬에서 물뽕, 이른바 그 GHB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그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VVIP 룸에서 그런 얘기를 인스타에 올렸고, 그리고 실제 그 제가 그 동영상을 봤을 때 그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끌려 나가는데 뭐 거의 정신없듯이 이렇게 끌려 나가는 동영상이 공개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물뽕을 맞은 동영상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VVIP 룸에서 찍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성관추행 성관계 영상. 예. 네,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그거를 찍은 사람도 구속이 됐는데요. 네. 이제 그걸 보면 여성분이 약물을 드신 것처럼 되게 정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서 마약 유통과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네.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저 버니썬의 공동 대표 이모 씨, 이분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분이 마약 이문호 대표. 예, 이문호 대표가 마약, 그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네,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다가 네. 나중에 정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직원 한 명도 여러 네. 가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네.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또 미성년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성년자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미성년자를 받는 그 버닝썬에서 돈을 잘 쓰는 미성년자를 출입을 허용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그 이문호 씨나 뭐 공동 대표나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결국 전직 경찰 강모 씨가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강모 씨는 뭐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들었던 그 경찰 유착 관계의 브로커라는 사람이 그 강모 씨인데, 이제 이 강모 씨가 이제 또 다른 버닝썬의 공동 대표로부터 이제 중간책 돈을 받아서 중간책 통해서 현직 경찰한테 전달을 한 다음 이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게 크게 요지고요. 뭐 강 씨는 뭐 일단 부인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승리 구하기 위해서 말을 맞췄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까지 했는데, 공동대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강 씨한테 2천만 원을 준 게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자, 여기서 이제 2라운드, 버닝썬 2라운드에서 모든 걸 정리해 보면 폭력 사태에서 시작해서 물뽕 사태로 가서 이제는 마약 사태까지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꼬리가 잡히는 게 미성년자 술 판매까지 잡히는데, 여기서 계속 꼬리를 무는 게 뭐냐면 경찰과 유착입니다. 그렇죠. 경찰. 김상규 씨도 폭행도 경찰이 무마했다. 마약도 뭔가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무마한다. 그리고 뭔가 미성년자 이 술 판매한 것도 무마한다. 뭔가 다 경찰이 무마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찰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강남서, 그러니까 역삼지구대와 강남서, 그러니까 수사를 이관했습니다. 이관했습니다. 이관했어요.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네. 네. 수사를 직접 챙기는 걸로 이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삼지구대나 저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는 수사에서 좀 빠져라. 그렇게 됐죠. 왜냐면 이 대외적으로 이게 뭐 국민들한테 너무 알려진 그 사건 사고인데, 이게 논란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논란을 그냥 선긋기를 하겠다. 그래서 수사에 집중하겠다.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저희도 많이 보도를 했죠. 그 경찰에 대해서 그 수사의 약간 늦장 수사와,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 저희가 그 최효정 기자가 보도한 것 중에 그 버닝썬 철거를 몰랐던 거 기사가 있죠.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버닝썬이 17일 날 영업을 지난달 중단을 했어요. 17일. 지난달 17일에 영업을 중단을 하고 이제 내부 철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18일 오전과 이제 12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안에를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고 막 청소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경찰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 영업장인데 우리가 이미 뭐 압수수색도 끝난 마당에 왜 철거를 막아야 하냐는 대답을 들었죠. 그래서 그걸 기사.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물론 요새 압수수색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CCTV겠죠. 근데 CCTV 영상만 구하면 되냐?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VIP 룸에서 별의별 마약 투약도 있고 유통도 있고 그다음에 VIP 룸에서 그 성추행 동영상도 찍힌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저 클럽 내의 구조가 또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사실 모르잖아요. 그 경찰이 압수수색한 게 전부를 다 압수수색한 게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뭔가 현장은 남겨두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 어떻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광수대에서 현장 보존 요청을 해서 철거하는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서도 약간 경찰의 늦장 대응이 약간 논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라운드로 갑니다. 3라운드로 보면 이제 드디어 승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가 계속 그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자기가 물론 승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혼자 산다는 방송에서 내가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클럽 버닝썬에 대해서 내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사업을 직접 해 라는 얘기를 하면서 클럽을 직접 운영을 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 터지니까 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또 입장을 바꿨어요. 어찌됐든 승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승리는 뭘 잘못했나요? 이 버닝썬 문제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경찰도 그 버닝썬의 실제 이제 지분 내용 같은 것들을 이미 다 파악을 마친 상태고 아마 내일 승리가 소환됐을 때 이 부분도 조사를 할 텐데 승리가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버닝썬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직접 경영에 참여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각종 뭐 당장 그러니까 미성년자 출입 문제만 해도 이 사람은 경영자로서 최소한 운영을 제대로 안 한 거니까 그런 책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법적으로 버닝썬을 운영하는 법인은 버닝썬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법인 등기를 띄워보면은 이제 원래 어느 기업이나 주식회사는 등기를 떼보면 그 사내이사와 대표, 감사 이런 분들이 임원분들의 그런 이름과 기본적인 프로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표는 2명이에요. 맞죠. 네. 한 명은 아까 그 마약 이문호 대표. 이문호 대표랑 또 한 분은 이모 대표. 이모 대표고 그리고 감사는 강피 승리 어머니. 승리 어머니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승리는 지금 그 버닝썬 사내 이사였고 네. 논란이 되자 사내 이사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사내 이사였죠. 그래서 뭐 회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세무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사실 감사라는 자리에 친인척을 뒀다는 게 결코 이 사람이 어떤 경영과 무관하다고 보기 좀 어렵다. 보통 이 돈의 흐름을 보는 이 감사직에는 좀 실제 지분이 있는 사람이 자기 친인척을 네네. 안 친다. 이런 그렇죠.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제가 그 경제산업부에서 오랫동안 이제 또 출입을 해왔는데 보통 그 지분율에 따라서 그 감사나 사내이사의 자리에 배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저희 그 보도를 하면서 추정이고 또 기본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공동대표가 2명이라는 거는 결국 그 이 그러니까 역할로 나눠요. 역할로.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이나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그 결국 그 이모 대표는 알고 보니까 그 버닝썬이 있는 자리 그 르메디앙스 호텔 네. 그 사내이사를 했던 분이고 네. 한 분은 승리의 친구분이고 지인이고 사업적 파트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이 대표가 2명으로 나뉘는 거 대표가 2명으로 나뉘는 건 어찌됐든 돈의 출처와
그다음에 운영이 두 갈래로 크게 두 줄기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실제 그 호텔을 소유한 그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의 등기를 그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저 버닝썬 엔터테인먼트한테 그 투자를 한 게 금액이 나와요. 2017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그게 유지됐는지는 아직 그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어. 감사 보고서가 한 4월쯤 나오는데 그때 나와야지 봐야지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버닝썬에 일부 투자를 했다는 게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보통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주주 명부를 그 회사 안에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명부를 까보지 않는 이상 누가 실제 주인인지는 그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경찰은 실소유자를 좀 찾았대요? 경찰이 주주 내역까지도 확보한 걸로 저는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 이제 MBC 보도 보면 실소유주 그 이제 버닝썬 내부 문건을 통해서 지분을 보면 뭐 대만인 린모 씨가 20%, 뭐 이문호 대표가 10%, 그다음에 승리가 차린 유리홀딩스 있잖아요. 그 박한 그분이랑 그거가 이제 거기가 20%, 뭐 이렇게 해서 승리 우호 지분이 50%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추정이지 우리가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추정이지 추정입니다. 뭔가 저 보고 우리가 취재하고 본 건 아니니까 그게 확답을 질 수는 없고요. 어찌 됐든 승리가 굉장히 그 국민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실소유주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정타가 된 게 성접대 해외 투자자를 위해서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말씀하신 국민 역적 이까지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승리가 그 저희가 2월 26일 날 승리가 이제 성접대 의혹으로 내사를 착수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날 저녁에 승리가 갑자기 입장문을 발표해요. 그리고 27일 날 자진해서 출석해요. 기습으로. 그래서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마약 검사를 받죠. 근데 음성이 나왔고 결국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약간 이상해요. 좀.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많은 언론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이 만약에 수사가 잘 진행됐다면 승리를 이미 소환을 했을 텐데 승리를 소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승리가 갑자기 내가 출석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경찰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피내사자가 손들고 내가 오겠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날 바로 오는 경우는 못 봤거든. 그러니까 흔한 사례는 아니죠. 흔치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약간은 그러면 경찰이 수사에 준비가 됐나라는 이 의심도 있는데 어찌 됐든 승리는 그래서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온 날 좀 이상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저희 그 기자 한 명이 사실은 저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에 좀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서 현장을 갔는데 그 승리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앞에 파쇄차가 와 있는 거예요. 문서 파쇄차가. 그렇죠. 뭐지? 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했고 그리고 그걸 기사에서 보도를 했고 많은 매체들이 그걸 받아 썼고 그리고 결국 양현석 대표도 자신의 인스타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저희가 뭐 기사를 쓰면서 물론 반론도 실었죠. 그러니까 YG의 입장에서 반론 실었죠. 근데 그 반론이 양현석 대표의 입장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매월 분기별 해서 정기적으로 파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거 반영했기 때문에 근데 워낙 타이밍 자체가 좀 다른 나라에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나라 선택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는 뭐 10일 전에 나는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충분히 계약 기간이라는 거는 그 처리 기간이라는 거 옮길 수 있고 뭐 오이밭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는 그러니까 속담처럼 정말 민감하죠. 그쵸. 승리가 경찰 조사 받고 나오는 지 몇 시간 안 돼서 그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저희가 취재한 결과는 보면은 그게 9시 이후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요. 만약 새벽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돈을 더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대부분 9시 이후에 하지 9시 이전에 하는 업체들 뭔가 비밀스러운 업체들 그러니까 파쇄업체 이건 파쇄업체 관계자의 멘트인데요. 뭔가
그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기업들이 주로 이렇게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 측도 다 혐의를 부인했고 사실 경찰이 승리에 대해서 혐의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사를 썼지만 승리가 갑자기 군대를 가겠다고 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25일 날 간다고 했으니 약 2주 정도 뭐 크게 그때 당시에 보면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안에 경찰이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냐 이런 또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버리면은 이 승리의 수사가 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찰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거는 2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병은 스스로 연기하지 않는 이상 강제 연기는 이제 구속되거나 아니면 형이 집행되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형 집행이라는 건 선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2주 만에 선고 결과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구속 문제가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대망의 4라운드 갑자기 승리가 국민 역적으로 몰리다가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승리가 그 대만 쪽 그 투자자들한테 뭐 잘 보이거나 아니면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접대 의혹이 나와요. 거기에 뭐 준비됐냐, 뭐 여자 준비됐냐, 막 이런 식의 카톡에서 결국 거기서 승리가 발목을 잡혀요. 어떻게 되세요? 네, 그 해당 카톡을 보면 이제 승리가 유모 씨, 그 유리홀딩스 공동 대표였던 유모 씨가 있는 그 카톡방에서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해라. 그리고 여자를 뭐 이렇게 잘 주는 애들이라는 말을 써서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성접대를 암시하는 이제 카톡을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경찰이 이제 내사에 착수를 했죠. 승리를 그렇죠. 알선 혐의로. 네, 그런 다음에 10일 드디어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그 카카오톡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YG에서는 조작이다. 그렇게. 그래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저는 사실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뭐 그럼 입장을 안 내놓거나 이렇게 하지. 왜 조작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근데 경찰은 이거를 그래서 조작의 가능성이 적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죠. 네,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카카오톡 내용은 어디서 그 경찰이 얻은 걸까요? 현재까지 이제 일부 입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익 제보자가 뭐 바로 경찰에다 건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그 방정현 변호사 공익 최초 제보자는 이제 오늘 인터뷰 결과에서는 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를 했고 이거를 이제 국민권익위에 전달을 한 상태고 경찰은 또 다른 경로로 일부 입수를 했다고 해서 제보자 보호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경로로 지금 그 카카오톡 8개월치 약 2만 건이 넘는 수만 건이 되는 그 분량이 들어간 거고요. 그걸 이제 조사를 하다가 앞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정준영의 이제 불법 촬영물 건이 이제 어제까지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카톡을 조사하다가 이제 다 나온 거죠. 이제 갑자기 정준영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준영 씨 말고도 또 막 연예인들 분들이 좀 몇몇 더 있죠. 이름이 거론되는 게 저희가 지금 뭐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지금 뭐 다른 가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아이돌 오빠라고 된 사람들도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어찌됐든 총 8명이 들어있는 카톡방 단체방이 이제 거기서 그런 이 성접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준영 씨가 또 나와요. 이제 정준영 씨의 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그리고 유통한 혐의 이건데요. 그 카톡방에 이제 유통을 한 거죠. 유포를 한 거고 그 카톡방 한 곳에서만 유포를 한 건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카톡방이 복수고 또 정준영 씨만 유포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유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현재 정식 수사 단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니 여기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갑자기 그 무슨 정준영 리스트 정준영 피해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별의별
찌라시들이 많이 도는데 그래서 그 여성 연예인분들의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 사실 여성 연예인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혐의와 연관돼 있다고 해서 아니면 친하다고 해서 이 뭔가 죄가 죄를 졌을 거라는 이런 눈치 때문에 연예인들이 아무래도 저 이미지와 브랜드로 먹고 사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손상이 갈 수 있는 피해를 받고 있어서 뭐 그 지금 기획사 그러니까 연예인 기획사마다 다 입장 자료를 발표하면서 루머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어때요? 지금 피해가 크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8명 중에 한 명은 이제 동명이인인데 지목이 되면서 막 이제 여론 재판을 받다가 자기는 정말 알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이분은 술도 못 한다고 해서 이제 최근에 뭐 건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도 어려운 상태에서 갑자기 이 동명이인 이유로 몰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말씀하신 정준영 리스트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이 막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뭐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특히 뭐 JYP 또 SM 이런 대형 기획사들도 이제 법정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제가 아까까지 취재했을 때는 아직 경찰의 고발 조치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한 시간이 꽤 됐는데 정리를 하자면 저 내일 14일 이제 승리와 정준영이 동시에 경찰에 소환됩니다. 둘 다 피해자 입건이죠. 네, 피의자 입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내일 그 승리와 정준영이 경찰에 소환되고 소환 조사를 받고 나서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그리고 예, 내일 현장에 가시나요? 네, 저희는 갑니다. 가야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일 일단은 승리가 군입대가 25일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경찰에서 발표를 했어요. 승리가 군입대를 하더라도 국방부와 협의해서 끝까지 경찰이 수사하겠다. 저희가 기사를 써서 그러니까 지적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승리가 군대에 갈 경우에 그 사건이 이관되면서 군으로 이관되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여유가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 협조 요청을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육군훈련소랑 논산이랑 서울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질적으로 저 수사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2주 안에 경찰이 사살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썼었는데 근데 어쨌든 국방부와 큰 그림에서 협의가 된다면 뭐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 수사를 좀 더 깊게 하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군인 신분이 된 순간부터 그 사건은 군 검찰 소관이기 때문에 그 훈련소 입소하면은 몇 주인가요? 훈련소가 이제 승리 씨가 5주 플러스 2주일 5주는 일단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어떤 병과이냐에 따라서 2주 추가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그러면 수사를 못 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어쨌건 육군본부 측에서는 그럴 때도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그 기간 공백 없이 협조를 하겠다. 근데 이런 그때 상태로. 그러니까 협조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논산에서 외출을 해서 만약 수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도 또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승리가 뭐길래 군대에서 훈련 안 받고 수사를 받냐 이런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군대 입영이 약간 늦춰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국방부와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승리가 지금 피해자 이권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협의가 잘 된다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정준영 씨가 그리고 정준영 씨도 경찰 수사를 받는데 정준영 씨는 그러면 어떤 혐의로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정준영 씨는 되게 쉬워요. 정준영 씨는 어쨌건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촬영했고 이제 유포를 했다. 이 두 가지 혐의를 일단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사실상 공식 입장문으로 자기가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서 정준영 씨 수사 자체는 이제 내일 좀 쉬울 것 같고 이제 더 큰 문제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또 연예인 또 뭐 오늘 경찰총장이라는 어떤 무오한 직함에서 나오는 경찰 유착 관계 수사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5라운드까지 진행된 게 앞으로 이제 6라운드, 7라운드로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저는 진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결국 승리 게이트 아니면
버닝썬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주변에 많은 경찰분, 심지어 경찰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정말 국민들의 한 톨의 의심과 그 다음에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행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아직은 조사가 안 됐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있고 커넥션이 있고 유착 고리가 있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말 도려내는, 아프지만 도려내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찰청장께서도 오늘 긴급히 브리핑을 할 정도면 이 사안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이미 그 단톡방에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섣부르지만 검찰총장이 될 수 있고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정말 투명하게 아주 공격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그 경찰과 검찰 간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간에 이제 수사권 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자치 경찰도 하고 이제 기소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은 결국 이제 그동안 한쪽에 치우쳤던 그런 수사와 관련된 권력에 대해서 조금 중립적으로 하겠다라는 뭐 취지인 것 같은데, 어찌 보통 이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이 굉장히 민감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버닝썬 사태의 수사를 놓고 보면은 경찰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 다 반대쪽의 논리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참 그렇게 잘하지 않고 오히려 눈치 보면서 수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사례를 봤을 때 그거를 더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이번 승리 사태 그리고 정준영 사태가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사 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경찰의 수사력의 퀄러티와 그다음에 완성도 그리고 신뢰성이 뭐 이번 수사에 다 증명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흔히들 이번 사태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연예계와 경찰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사. 또 지금 취재를 하시면서 뭔가 또 말씀해 주시긴 해요, 우리 독자분들한테. 독자분들 중에서 되게 걱정하시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경찰과 뭐 어떤 특정 경제인들 간의 유착 문제 이런 거를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건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뭐 너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그런 가십성 기사만 저희가 절대 쓸 리도 없고 써서도 안 되니까요. 그런 걱정은 좀 덜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기 그 독자분들이 여기 댓글을 남기셨어요. 질문 댓글. 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정준영 씨가 조사받는 경찰서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 합니다. 광역수사대. 광역수사대는 즉 지역을 뛰어넘는 수사를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리고 원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청과라고 흔히 말하는 거기에서 하게 돼 있지만, 이 문제는 어쨌건 승리권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하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게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맨날 늦장 대응한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이쌤이라는 분은 대한민국 경찰서 중 강남경찰서가 가장 비리가 많은 경찰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거는 의견이니까. 그리고 질문들이 많아요. 정준영 씨가 내일 조사 어디서 받느냐 이 질문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준영 씨는 내일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환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취재를 또 해서 동영상과 그다음에 기사까지 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기자들 말 참 조리 있게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칭찬. 저희가 사실 이게 긴급 방송이라 준비를 한 30분밖에 못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저희가 할 말 다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shb@조선비즈.com으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말 다 하셨죠? 네. 네. 네, 이것에서 긴급 라이브 정준영을 얘기한다. 요거 한번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